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는 비판 속에 이번에 밝혀진 LH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공직자 투기의 실태와 근절 대책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전에 앞서서 이번 주 주요 이슈 최영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갑질 논란입니다. 사실 이 사안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막말 파문 그리고 성추행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갑질을 우리가 뉴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혹시 변호사님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례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갑질이라고 하면은 계약서에 이제 갑을 이렇게 써 있거든요. 보통 임대인은 갑, 임차인은 을, 사용자는 갑, 뭐 근로자는 을 이렇게 해서 이제 갑들이 을들에게 이제 좀 부당한 행위, 불공정한 행위를 할 때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갑질이라는 용어가 좀 언론에 좀 보도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남양유업의 어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물건 밀어내기, 폭언, 폭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갑질을 한다라는 용어가 시작됐고, 그게 2013년인데 이제 그때부터 주르륵 터졌어요. 이제 포스코의 라면 상무, 그 다음에 대한항공의 땅콩해양, 뭐 이런 것들이 갑질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좀 온 사회, 그러니까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뭐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자 사이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 아니면 손님과 주인, 뭐 이런 경우에서도 이제 갑질이란 문화가 이제 용어가 만연하게 퍼지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이 갑질, 원래는 계약 관계나 권리 관계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인데 말씀하셨듯이 손에 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쉽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갑질 행위가 발생할 때 언론에서 이슈화가 되고 또 사회적 질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갑질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드는 생각은 이제 우리는 이제 아직 차별과 차이를 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직도 좀 신분제 사회로 놓여 있지 않나, 인식이. 왜냐면은 이제 갑질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보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학력에 대해서도 느낄 거예요. 네. 좋은 대학, 나쁜 대학. 그 다음에 뭐 대기업, 중소기업. 내가 어디 취업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대기업 직원들이 중소기업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네가 감히?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나쁜 대학, 안 좋은 대학 나온 계층화가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신 네가 거죠? 감히? 이런 것들이 사실 갑질에 시작되는 어떠한 인식의 근원이라고 보여져요. 네. 얼마 전 우리 지역 진안의 한 사회복지기관에서도 갑질 논란으로 관장이 해임되고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김제의 다른 복지관에서 또 비슷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김제의 한 복지관입니다. 최근 이곳 관장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투서가 전북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 배포됐습니다. 무려 17장에 이르는 투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복지관 차량 관리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직원들에게 세차를 시킨 뒤 흰 장갑과 면봉, 칫솔로 검사해 먼지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퇴근을 못하게 하는 등 관장이 수많은 갑질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직원 손을 잡거나 볼을 꼬집었다는 성추행과 특정 직원에 대한 편애,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인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은 투서 내용에 대한 관장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해당 복지관 법인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관장의 해임안을 상정했습니다. 관장은 이 자리에서 사직서를 냈고 결국 사직 처리됐습니다. 일단 사직서를 냈고 사직서를 수리했으니까 직원들한테 전달을 해줘라, 이 내용이에요. 앞서 지난달에는 진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의 폭언과 갑질을 고발하는 투서가 돌았습니다. 결국 지난달 말 관장은 해임됐고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나섰는데 일부 갑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에게 심할서 작성을 강요하고 최근 3년 동안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유수당 등 1,6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노동부는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안으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내용들은 이제 파악이 됐어요. 현장 나가서. 아마 다음 달 중순까지는 될 것 같은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연이어 갑질 의혹이 폭로되고 일부 사실로 확인되면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차원에서 갑질을 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면봉으로 세차 검사를 했다 이런 건 정말 처음 들어본 아주 창의적인 갑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의 처우 그리고 환경 개선 문제로까지 확장이 됐죠. 2019년 이제 직장갑질 119라는 어떤 단체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사회복지사의 77.6%가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네.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23%예요. 그러니까 한 3배가 넘게 더 사회복지사들이 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사회복지사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봉사하는 직업이란 이미지 때문에 부당 대우의 문제 제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어떤 그 법인이나 이런 단체들이 법인, 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들 운영 주체가 많아서 관리 감독이 좀 부실하다. 그리고 시설이 좀 사유화가 돼 있다. 이런 데 좀 원인으로 꼽았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조그맣고 좀 기관 운영에 이의제기가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불법이나 비리 발생 같은 거 되면 책임은 사회복지사가 지고 노조 같은 것도 조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관장이나 시설장이나 법인 이사장한테 문제 제기가 좀 하기 어렵다. 좀 만연화된 어떠한 구조고 좀 터질 게 터졌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식과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밝혀진 곳이 이 시설일 뿐 우리 주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갑질이 있는 곳이 참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법에서는 갑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또 이런 사실을 개인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돼.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이 때리거나 뭐 욕을 하거나 아니면 험담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런 건 다 사실 형사 문제예요. 네. 이제 형사 문제와 이제 형사 문제까지 이르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이 두 가지가 있겠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형사 문제가 아닌 걸로 봤을 때 어떠한 경우에 진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냐면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어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동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여기서 5가지 요소를 좀 꼽아요. 당사자 관계, 장소 및 상황, 피해자 반응, 괴롭힘 기간, 뭐 그다음에 내용 및 정도 이 정도를 봐가지고 네. 좀 정도가 심하고 기간이 오래되고 당사자 관계가 좀 상하 종속 관계라고 한다면 괴롭힘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제 사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사실은 나중에 괴롭힘을 당했어요 라고 했을 때 입증해 봐라 하는 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새는 사실 좀 간단한 게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녹취도 되고 동영상 촬영도 되고 통화하면서 녹음도 돼요. 사실 녹취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증거 수집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랜 기간, 장기간 만약에 이런 걸 수집을 하게 된다면은 입증이 아마 쉬워질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갑질 논란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고 또 피해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 문제까지 비화가 되면 이게 이제 뭐 명예훼손이랄지 폭행해가지고 맞았다랄지 욕을 들어서 모욕이랄지 네. 뭐 이런 경우에 사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돼요. 이제 네. 고소를 통해서 그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겠죠. 근데 아마 이제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절차가 적혀져 있어요. 만약에 사용자가 신고를 하면 즉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분리 조치를 취해야 되고 가해자를 징계해야 되고 뭐 이런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네.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만연한 갑질 논란, 상명하복식 문화와 또 피해수혜적인 집단 의식을 개선하려는 인식이 우선돼야 할 것 같고요. 또 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건 잠깐이지만 그 칼끝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목에 꽂힐 수 있음을 법과 제도가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는 공직자 투기 문제로 이야기 이어갑니다.